한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가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로 기록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죠. 완벽한 왕세자를 만들려던 아버지의 강압과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아들의 정신적 붕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들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세자라고 하면 대부분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세자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죠. 해경궁 홍씨의 한 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의 모든 기행과 광기는 옥추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옥추경은 원래 악귀를 물리칠 때 읽는 경전인데 보통 도사들이나 무당들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책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된 사도세자는 호기심에 매일 밤 옥추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세자는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 보인다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고 심지어 옥추단이라는 약의 이름이 옥추경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했다고 하니 그 증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한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옥추경에는 귀신을 부리는 주문들이 담겨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읽으면 정신 이상이나 가족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적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천둥이 치는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옷을 입을 때 귀신이 옷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해서 옷을 입기 전에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중을 드는 신하들은 사도세자에게 옷 한 벌을 입히려면 무려 30벌의 옷을 준비해야 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도세자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던져 실명시켰고 옷 시중을 드는 궁녀들과 내관들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려 죽이는 일이 빈번해졌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도세자가 자신과 박빙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은전군을 칼로 찔러 죽인 뒤 연못에 버렸다는 기록입니다. 정신병으로 인한 폭력이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던 거죠.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서럽고 늘 꾸중만 하시니 무서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이죠. 결국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가 그의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영조에게는 원래 효장세자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품이 온화하고 행동이 매우 신중한 모범적인 세자였죠. 하지만 효장세자는 9살의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7년이나 흘러서야 영조는 42살의 늦은 나이에 사도세자를 얻게 되죠.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이었기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탄생을 무척 기뻐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왕세자로 책봉할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3살에 이미 효경을 줄줄 외웠고 글씨 쓰기를 좋아해서 수시로 글을 써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어린 나이에 사치와 검소함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조가 부르면 밥을 먹다가도 입에 있는 음식을 모두 뱉어내고 즉시 달려가는 효성까지 보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자 사도세자는 효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뿐이라고 당당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런 사도세자가 무척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왕실의 엄격한 예법과 교육 때문에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어려운 경전인 동몽선습을 읽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책 읽기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영조는 겉으로는 솔직해서 좋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랐던 거죠. 시간이 흘러 사도세자가 13살이 되었을 때 영조는 직접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느냐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는 영조의 질문에 사도세자는 여전히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엄격하게 교육시키려 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영조는 당파 정치의 폐해를 없애고 공정한 정치를 펼치려 했지만 노론과 소론은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혹시나 아들이 나중에 이런 정치적 싸움에 휘말릴까봐 걱정되어 더욱 엄격한 제왕 교육을 시킨 거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압박감은 오히려 사도세자를 궁 밖으로 나돌게 만들었고 부자 관계는 한 여자 때문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도세자를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꼴보기 싫어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거죠. 어느 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중국 한나라에서 어느 황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문제입니다 라고 답했죠. 한나라 문제는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나라 고제는 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된 질문에 사도세자는 무제도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라고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영조가 무제의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묻자 사도세자는 무제는 박이라는 강직한 신하를 참고 견뎌주었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영조는 갑자기 화를 내며 어리석다고 혼을 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도세자를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무제보다 문제가 더 영웅적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영조의 속뜻은 강직한 신하를 참아낸 문제보다 그런 신하를 적극 등용한 무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문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답했는데 무제의 장점을 물어봐서 찾아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어리석다고 꾸짖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둘 사이의 갈등은 사도세자가 1749년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정치를 맡겨놓고도 믿지 못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요.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업무를 보고하지 않으면 왜 멋대로 처리했느냐고 화를 냈고 보고를 하면 그 정도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왜 나한테 말하느냐고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날씨가 나쁜 것도 사도세자 탓이라고 꾸짖어서 매일 아침 사도세자는 창문을 열어보며 날씨가 좋기만을 간절히 바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영조가 이렇게까지 사도세자를 미워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노론은 대리청정을 반대했지만 소론은 이 기회에 사도세자와 가까워져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되면 정권을 잡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세자도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노론보다는 소론 인사들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노론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사도세자를 감시해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영조에게 고하는 거였죠. 그렇게 하면 부자 관계가 멀어져서 대리청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노론의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의욕적으로 정무를 처리하면 노론은 그 중에서 잘못 처리된 것들만 골라서 영조에게 보고했어요. 당연히 영조는 크게 분노했고 매번 사도세자를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고 영조가 강하게 추궁하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거짓으로 자백할 정도였죠. 삐걱거리던 부자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탄나게 된 것은 한 여자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젊고 아름다운 수계문 씨를 새 후궁으로 맞아들였는데 야심 많았던 수계문 씨는 자신이 영조의 아들을 낳아서 왕위에 올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수계문 씨는 노론과 손을 잡고 함께 사도세자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노론 중에서도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유와 우의정 민백상, 영부사 이천보 같은 대신들은 사도세자와 정치적 노선은 달랐지만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부자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편이었던 이유, 민백상, 이천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경 노론에서 세자가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바로 이 대신들의 꾀임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으면 가족들과 세자가 대신 화를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죽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죠.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대신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때부터 사도세자는 본격적으로 정신적 붕괴를 겪게 됩니다. 1762년 5월 22일 아침, 나경원이라는 하급관리가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궁중의 내관이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관리들이 이 말을 영조에게 즉시 보고했고 영조는 당장 나경원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들에게 끌려온 나경원은 영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말을 바꿨어요. 반역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 소장에는 사도세자가 저지른 10가지 죄상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나경원이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며 그를 처벌하자고 했지만 소장을 읽어본 영조는 오히려 나경원이 충신이라고 평가했어요. 영조가 혹시 사주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절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나경원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노론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죄를 고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도세자는 역사에 알려진 대로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세자는 이번에도 영조가 자신을 혼내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고 앞으로 잘하겠으니 이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도세자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거짓말로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일조한 수계문 씨와 나경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영조는 망나니를 시켜 나경원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수계문 씨 또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죄인이 되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며 끔찍하게 끝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의 외로운 마음은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그린 견도에는 아기 강아지 2마리가 기쁜 듯 어미개에게 달려가지만 어미개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사도세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을 표현했던 거죠. 결국 사도세자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과 다정한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부모의 압박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